김밥 한 줄이 2만 원인데도 뉴욕에서 줄이 섭니다.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김밥 맛이 아닙니다. 김밥은 현상이고 진짜 본질은 시스템입니다. 지금 세계가 사들이는 건 한국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푸드 운영 방식, K푸드 시스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김밥이 통했던 이유를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표준화. 누가 만들어도 비슷한 품질. 둘째, 이동성. 한 손으로 먹고 흘리지 않는 구조. 셋째, 가격 방어. 비싸도 납득되는 구성과 경험. 이 3가지는 맛집이 아니라 운영이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질문, 김밥 다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죠. 김밥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시스템을 통째로 수입합니다. 일부 김밥 다음의 결정타, 급속 냉동과 푸드테크 혁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동을 가볍게 봅니다. 냉동은 맛이 떨어진다. 선입견이 강하죠. 하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냉동은 맛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냉동이 잘 되면 거리의 한계가 사라집니다. 서울에서 만든 맛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재현됩니다. 그 순간 음식은 더 이상 지역 산업이 아닙니다. 핵심은 급속 냉동입니다. 천천히 얼면 얼음 결정이 커지고 조직이 찢어지고 수분이 빠져 식감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빠르게 얼리면 결정이 작아지고 조직이 유지되고 해동해도 간 만든 느낌이 상당 부분 살아납니다. 이 차이는 김밥 같은 제품에 치명적입니다. 김밥은 시간이 지나면 밥이 굳고 김이 눅눅해지고 속재료 수분이 전체를 망칩니다. 그런데 급속 냉동이 그 약점을 산업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김밥만이 아닙니다. 국밥, 떡볶이, 만두, 반찬, 한 끼 세트까지 같은 길로 확장됩니다. 중요한 건 메뉴가 늘었다가 아닙니다. 메뉴가 늘어나는 이유가 기술이 받쳐주기 때문, 바로 그 점입니다. 푸드테크는 냉동만이 아닙니다. 포장 기술, 유통 온도 관리, 해동 가이드, 예측 발주, 재고 회전, 폐기율 통제, 위생 기준 관리. 이게 합쳐지면 음식은 요리가 아니라 운영 산업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맛집은 사장님 컨디션에 따라 맛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직원이 바뀌면 서비스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다릅니다. 사람의 흔들림을 매뉴얼과 공정으로 흡수합니다. 누가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이게 바로 K푸드의 힘입니다. 2부. 이제 무인 시스템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익숙한 장면이 늘었습니다.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카드로 결제하고 조리 과정은 기계가 돕거나 최소 인력이 마무리합니다. 무인 라면 조리점, 무인 카페, 24시간 스낵 스테이션, 작은 푸드 부스. 이 흐름은 인건비 때문만이 아닙니다. 운영의 표준화, 동선의 최적화, 시간의 전략, 오류의 감소, 데이터의 축적, 음식점이 IT 회사처럼 운영되는 시대입니다. 한국은 이 변화에 매우 강합니다. 키오스크 문화, 배달 플랫폼, 빠른 결제, 초고속 회전. 이게 이미 한국의 일상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무인은 사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변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가게가 흔들리는 이유는 대부분 사람 때문입니다. 교육이 다르고 숙련이 다르고 기분이 다르고 속도가 다릅니다.
시스템은 그 차이를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한국식 무인 모델은 실패 확률이 낮습니다. 메뉴가 단순하고 동선이 짧고 조리 과정이 표준화돼 있고 오류가 나도 바로 수정할 수 있게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신뢰입니다. 해외 시장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한 번이라도 품질이 흔들리면 브랜드는 잊힙니다. 그래서 K푸드 시스템이 진짜 무기는 품질 관리입니다. 감성 광고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불안을 없앱니다. 몇 분 데우면 최적이다. 이 온도를 지켜라. 이 소스는 이 순서다. 이 조합이 정답이다. 이 매장은 이렇게 한다. 한국은 이런 디테일을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이 디테일이 현장에서 바로 가격 방어로 연결됩니다. 비싼 가격을 정당화하는 건 맛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항상 같은 모양, 항상 같은 식감, 항상 같은 제공 방식. 이게 바로 브랜드 경험의 표준화입니다. 김밥이 뉴욕에서 프리미엄이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싸도 괜찮다. 이 납득은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냉동은 품질의 변동폭을 줄이고 무인은 운영의 변동폭을 줄입니다. 즉, 시스템이 들어가면 사람의 실수도 줄고 운영 비용도 줄고 신뢰는 쌓입니다. 3부. 단품을 넘어 한국의 식사 구조, 즉 K식판이 수출됩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낍니다. 한식이 학교 급식으로 간다? 기업 식당으로 간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식과 구내 식당은 맛만 보지 않습니다. 영양 균형, 조리 속도, 원가 관리, 메뉴 회전, 폐기율, 만족도. 이 모든 걸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한식은 원래 구성의 음식입니다. 밥, 국, 단백질, 채소, 발효식품. 한 접시가 아니라 한 끼의 구조로 식사가 완성됩니다. 해외에서는 이 구조를 밀트레이, 즉 식판 문화로 관심 있게 봅니다. 서구식 점심은 단품 중심이 많습니다. 샌드위치 하나, 피자 한 조각, 샐러드 한 그릇. 간단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만족도가 쉽게 떨어지고 영양 균형이 흔들리고 메뉴 회전이 어렵고 가격 저항이 빨리 옵니다. 반대로 한식 식판은 조합을 바꾸면 완전히 다른 식사가 됩니다. 같은 재료로도 변주가 가능하니 운영자가 유리합니다. 발효식품은 저장성이 좋고 풍미가 안정적이고 정체성이 뚜렷합니다. 즉, 한식은 대량 운영에 강합니다. 여기에 한국의 강점인 표준화가 더해집니다. 계량이 되고 레시피가 문서로 남고 교육이 되고 누가 해도 품질이 비슷해집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 수출의 조건입니다. 4부. 경제적 파급력은 농산물과 국가 브랜드로 돌아옵니다. K푸드가 뜨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원재료입니다. 김, 쌀, 고추장, 간장, 참기름, 각종 채소. 해외에서 한식을 제대로 하려면 결국 한국산이 필요해집니다. 미세한 맛의 차이가 브랜드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푸드가 뜨면 수출이 따라붙고 공급망이 만들어지고 기업뿐 아니라 농가와 지역 산업도 함께 커집니다. 그리고 수출 품목은 가공품만 늘지 않습니다. 포장과 냉동 설비, 조리 장비, 운영 솔루션, 키오스크와 결제 모듈, 주문 데이터 시스템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즉, 한식은 음식만이 아니라 제조 물류 기술이 함께 크는 복합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밥 열풍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 줄의 유행이 아니라
한 나라의 운영 능력입니다. 김밥은 사람들의 입을 열었고 시스템은 지갑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수출에는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해외에서 한식이 일시적으로 뜨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도 같은 품질을 유지하느냐입니다. 한국형 매뉴얼은 여기서 강합니다. 재료 손질 기준, 조리 순서, 위생 체크리스트, 클레임 대응 문구, 피크타임 동선까지 문서로 남깁니다. 이것이 쌓이면 한 매장이 아니라 체인이 됩니다. 체인이 되면 브랜드가 되고 브랜드가 되면 국가 이미지가 됩니다. 김밥 열풍이 가볍게 보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입니다. 무인 주문은 그 자체로 수요 데이터를 남깁니다. 어떤 메뉴가 몇 시에 팔리고 어떤 조합이 재구매를 부르는지 숫자로 쌓입니다. 이 데이터가 다시 레시피와 운영을 개선합니다.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강화하는 구조, 이게 시스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계가 사는 건 한국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K푸드 시스템입니다. 김밥은 시작일 뿐, 한국은 지금 세계인의 점심시간과 식사 방식을 설계하는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시스템이 어느 나라의 일상에 가장 먼저 들어갈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시장 전체를 선점해 가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